네, 매주 다른 컨셉으로 제대로 썰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궁금한 썰명예. 오늘은요, 사실 풀어도 끝이 없는 분야 스포츠입니다. 그 중에서도 야구와 축구. 오늘 사실 야구장, 축구장으로 나들이 계획 세운 가족도 많을 거고, 전통적으로 5월 5일 날은 그 잠실에서 두산과 LG가 게임을 하는 게 어린이날 아주 필수인데, 예, 비가 와가지고 못하게 됐던 것 같아요. 뒤에 린이 뭐 이거 붙이지 말라고 하던데, 엘린이 둘이니 하여튼간에 누가 마음에 상처를 주었느냐, 어린이 마음에.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대신 경기장에 못 갔지만 오늘 좀 재미있게 얘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야구 전문 기자 출신이시죠? 최민규 한국야구학회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축구 전문 기자 스포츠 니어스 김현회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회입니다. 예, 지난번에 월드컵 전후에서 저희들이 김현회 기자랑 얘기를 좀 했었고요. 네. 최민규 기자는 지금 오늘 처음 나오셨습니다. 이사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나? 전직 기자니까 기자라고 하시면 좀 곤란해요. 예. 그러네요. 예. 전현직을 잘 나눠서 얘기해야죠. 두 분은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오늘 처음 뵀는데 저희 네네. 대기실에서 엄청 재밌게 얘기를 좀 나누고 있었거든요. 예. 뭐 축구와 좀 야구에 관한 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서 너무 좀 반갑습니다. 예. 보통 축구나 농구하시는 분들은 야구 선수들 보고, 야, 그게 운동이냐. 서 있는 시간이 더 길다면 이래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러면 이제 야구하는 쪽 분들은 그 서 있는 시간이 바로 야구의 매력이다. 그 쉬는 시간에 수많은 작전, 예측,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작전은 좀 감독님들이 안 했으면 좋겠고요. 감독님들이 작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이제 한 분께서 이제 너무 많은 작전을 하셔가지고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두산 이승엽 감독님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셨군요. 여러분이 계셨군요. 그뿐만이 아니라 작전을 너무 많이 낸다. 선수에게 좀 맡겨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자, 그 어린이날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원래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김 기자님? 저는 뭐 축구도 좋아했고 야구도 좋아했고 뭐 어렸을 때는 뭐 TV에서 중계하는 막 권투 경기도 많이 좀 재밌게 봤고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축구를 위주로 하고 있지만 다른 종목에 관심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저는 어렸을 때는 또 야구는 또 이제 빙그레 이글스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반갑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어저께 갔던 현장 취재 경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렸을 때 봤던 그 스포츠의 그 장면은 지금도 다 생생히 기억이 나는 좀 뭔가 좀 신기한 현상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럼요. 그 프로야구 개막식 때 이정도 말로 홈런 친 건 지금도 기억나요. 이정도 선수 말로 홈런 쳤던 거. 그죠? 예. 와, 대단했죠. 이선희 투수한테? 이선희 투수, 삼성 이선희 투수와 MBC 청룡. 네. 저는 그리고 이제 97년도 프랑스 월드컵 예선 때 한일전 도쿄 대첩 그 당시 이제 이민성 선수의 골도 예, 지금도 그게 항상 리플레이로 뭔가 그려지는 듯한 수비수죠. 예, 좀 그런 좀 추억이 있습니다. 딱 보입니다. 예. 최민규 이사님은 원래부터 야구.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가 제5공화국, 별칭이 스포츠공화국이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학교에서 올림픽의 역사 이런 걸 배웠던 세대인데, 82년도에 프로야구가 생기고, 그때가 이제 한국 사람의 일상의 스포츠가 들어온 그런 계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뭐 자연히 이제 지역연고 스포츠팀이라는 게 처음 생기고 제가 고향이 부산이라서 롯데 자이언츠의 팬이 됐고 83년도 그 다음 해에는 이제 프로축구 생겼지만은 그때 멕시코에서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가 있었습니다. 네네. 한국팀이 4강에 올랐거든요. 네. 그때는 지금 이제 2002년 월드컵 4강에 못지않은 그런 신드롬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김종구, 신현호. 그럼요. 엄청나죠. 따지고 보면 19살, 20살 이런 선수. 그러니까. 그래서 축구에 좀 관심을 가졌는데 그 다음해인 84년도에 롯데 자이언츠가 우승을 합니다. 네. 그 뒤로 이제 축구 안녕, 야구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셨구나. 자, 최근 근데 국제대회 성적 보면 축구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올라가서 기대한 성적을 어쨌든 달성을 했는데 야구는 WBC에서 사실 뭐 망했다. 그러고 나서 뭐 야구 혁명에 대응을 못하고 너무 옛날식이다. 옛날식 야구를 하고 있다. 지도자가 문제다. 이런 얘기 저희 방송에서 박동희 기자가 나오고 막 한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데니얼 킴 이 두 분이서. 왜 이렇게 희비가 엇갈렸어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좀 축구 기자분이 오셨으니까 축구 탓을 좀 할게요. 그래요? 이번 대표팀에서 27세에서 32세 선수가 5명밖에 없었어요. 야구 대표팀. 예, 그 나이가 사실 야구를 제일 잘할 때거든요. 대표 레벨에서. 예. 근데 이제 이 선수들이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2년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월드컵 키즈들이구나. 그러니까 다 축구로 갔구나. 운동 좀 한다는 선수들이 상당수 갔었죠. 정말 타당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동의하시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벌써 시간이. 그 두 번째 분석은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최민규 한국야구학회 이사, 스포츠니어스 김현애 기자와 함께 궁금한 썰명에 축구 얘기, 야구 얘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록 경기 못 보신 분들 이걸로 대리 만족하시라고. 자, 아까 무슨 얘기했냐면 왜 WBC 한국 야구는 요새 축구에 비해서 축구는 어느 정도 그래도 16강도 가고 카타르 월드컵에서 왜 망했나? 야구는 축구에 비해서. 그랬더니 첫 번째 2002년 월드컵 때 운동 좀 한다는 선수들이 그 영향으로 한다는 사람들이 축구 쪽으로 많이 갔다. 이런 얘기 우리 최민규 이사님이 해주셨고, 두 번째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결국 세계 야구의 혁신에 못 따라가는 결과거든요. 한국 야구가 사실은 한국 야구 자체로만 보면 어느 정도 발전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너무 이제 앞서 나가고 있는 거고요. 2009년 WBC 때 한국이 2등을 했거든요. 이거는 운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8강에 올라간 팀 8개 중에서 한국 투수들의 패스트볼 평균 구속이 두 번째로 빨랐습니다. 네. 실력이죠. 1등이 이제 일본이었는데 두 팀 사이의 차이가 거의 얼마 나지 않았어요. 한국이 시속 146.3, 일본이 147.5. 얼마 차이 안 났네요. 그런데 이제 이번 대회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일본이 시속 153.7. 평균이? 최평균이. 한국은 145.7. 아이고, 2009년보다 떨어졌어요. 이게 그 차이죠. 그러니까 일본 야구라는 데가 굉장히 보수적인 데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시작된 어떤 새로운 스포츠 야구 코칭 이론들, 데이터 분석 방법들 이것들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한국은 그 수용이 이제 느린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로 보이고, 사실 한국 야구가 그동안 발전해왔던 거는 그 우리 폴 크루그만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해서 그렇거든요. 훈련 시간. 훈련 시간도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구단주들의 어떤 규모로는 일본 야구보다 훨씬 세요. 뭐 삼성, 뭐 SK는 나갔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본도 많이 들어왔었고, 그런데 폴 크루그만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동아시아 경제의 한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노동과 자본을 투입한 성장이다. 혁신은 떨어진다. 그 혁신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혁신 핵심이 구속혁명입니까? 구속혁명? 그러니까 속도? 혁신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혁신의 양상은 최근에 이제 스포츠 과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정보가 표준화가 됐어요. 데이터가. 그리고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새로운 이론과 가설이 나오고, 그래서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거의 2, 3년에 한 번씩 새로운 피칭 이론이 개발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못 따라가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런 이유가 있죠. 사실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지성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이론을 이해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스포츠는 오랫동안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은 선수들로, 학생 선수들로부터 학습권을 박탈을 했고, 나쁘게 표현하면 운동기계를 만드는 스포츠를 했단 말이죠. 이런 환경에서 성장한 지도자는 그런 혁신에, 특히 이제 정보와 지식이 중요한 혁신에 대한 수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공부 안 한 지도자는 새로운 이론을 습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번 WBC가 끝난 다음에 일부 야구인들과 야구 언론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지난 정부에서 이제 학습권을 강화를 했고, 그것 때문에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운동권이라는 족보 없는 용어를 쓰면서 이래서 우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거꾸로입니다. 공부를 안 한 지도자들이 많아서 한국 야구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애들한테 공부 많이 시켜서 야구 못하게 됐다가 아니라 지도자들이 공부를 안 해서. 축구도 이런 비슷한 얘기 있습니까? 축구도 지금 뭐 지도자들에 대한 좀 문제가 많이 있죠. 왜냐면은 K리그에 보통 이제 그 해외 이제 축구 리그를 보면은 뭐 외국인 지도자들이 뭐 절반 이상 차지하는 리그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K리그에 외국인 지도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문호가 이게 많이 닫혀져 있어서 국가대표 감독만 외국에서 데리고 오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도 왜냐면은 뭐 80년대나 90년대는 오히려 더 외국인 지도자가 프로축구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완전 닫혀 있는 상황이어서 국내 지도자들끼리만 이게 좀 뭔가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시지만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저도 제일 궁금한 거 우리 많은 그 청취자들이 궁금해하는 거. 그다음에 뭐 롯데 팬이시라면서요. 어렸을 때 롯데 왜 이렇게 잘하는 겁니까? 우승합니까? 이번에는 봄 때 아니고 이제 뭐 탑 때 계속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년보다는 이제 팀이 좋아지긴 했어요. 굉장히 그 자부심 느껴지는 눈빛입니다. 그게 롯데가 2019년에 그 연봉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 내국인 선수들한테만 102억 원을 썼는데 10개 구단 가운데 1등이었습니다. 네네. 성적은 꼴찌였고요. 근데 이런 팀의 문제는 뭐냐면 새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제 재원에는 한계가 있으니까는 좀 그 투자 효과가 적어요. 네. 한계 효용이 이제 떨어지는 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최근 그 지난 2년 동안 몸집을 엄청나게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봉을 한 60억 정도로 이제 낮췄고요. 그리고 올해가 이제 셀러리 캡이 처음 그 도입된 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대로 돈을 못 써요. 돈을 전체 선수단에 캡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시점에서 이제 가장 필요한 포지션인 포수와 유격수를 보강을 했어요. 노진혁 선수하고 유강남 포수. 물론 이제 두 선수가 해당 포지션에서 최고의 선수란 평가를 받은 적은 별로 없지만 롯데는 그 두 포지션이 계속 그 꼴찌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가령 두산이 박세혁 선수를 보내고 양의지 선수를 데려왔는데 양의지 선수는 물론 최고지만 박세혁 선수도 잘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전력 향상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롯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워낙 바닥을 깔아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전력 향상 효과가 있을 것이다. 뭐 그래서 5강이죠. 5강에 도전할 수 있는 수준은 된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다만 1등을 계속할 수 있을지는 잘. 왜요? 이제 9연승을 했는데 좀 이제 숫자를 한번 살펴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야구는 득점이 실점보다 많으면 이기는 경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1등에 내려와서 2등을 하고 있는데 실점이 득점보다 많고요. 그래요? 그리고 득점도 그러니까 야구는 이제 통계가 발달된 경기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안타, 홈런, 뭐 도루 등등 이제 공격 이벤트들로 이 팀은 이제 몇 점 정도를 낼 수 있겠다. 기대 득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실제 득점이 기대 득점보다 훨씬 많고 그 분야에서는 1등입니다. 운이 좋았다는 거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이제 뭐 경기군 누가 실수를 했다 이렇다기보다 통계적으로는 이제 운이 많이 작용을 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계속 이길 수 있는 실력은 아직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탑 5는 가지만 탑 대를 유지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다. 야구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최민 기사님께서 대기실에서 이야기할 때보다 많이 좀 순화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롯데 팬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도 우리 롯데 팬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그 KT가 9연패를 했단 말이에요, 야구에서. 그래서 저는 한화가 10등이 아닐 줄 알았어요. 근데 KT가 9연패를 했는데도 한화가 10등이더라고요. 왜 한화는 그 지난번보다 작년보다 전력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는데 왜 아직도 꼴찌입니까? 아직까지 4월이고요. 그리고 팀이 좋아진 건 이제 분명합니다. 특히 이제 투수들이 좋아졌고 수비가 좋아졌어요. 한화면 행복 수비 그런 게 굉장히 밈이 있잖아요. 인터넷 밈이. 있죠. 행복 수비. 그런데 좀 물론 수비 통계는 이제 공격이나 피칭보다는 그 정확도가 높진 않지만은 그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좋아졌고요. 투수들도 좋아졌는데 문제는 첫 번째로는 이제 운이 많이 안 따랐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진 게 많았고 그리고 1점 차로 계속 지더라고요, 초반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불펜이 사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승부에서 좀 중요한 순간에서 무너진 경우가 있었고.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 선수죠, 사실. 일단 이제 버치 스미스 선수가 딱 한 경기 던지고 이제 빠이빠이 했고. 한 경기도 다 던지지도 못하고 2회만인가? 그렇죠. 내려갔어요. 브라이언 오그레이디라는 선수가 사실 두 선수가 다 일본 프로야구 세이브에 있었거든요. 이분은 지금 최악의 외국인 타자가 돼버렸고. 펠릭스 페냐 선수 부진하고 그러니까 이런 팀들은 이제 외국인 선수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뭐 좀 올라갈
전망은 보이나요? 저는 올라갈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 그 한화 손익단장한테 이제 박용택 선수 아니 이제 해설위원이죠.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형님 저기 이 팀보다는 그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니까 손익단장이 화를 내더래요. 그 팀밖에 없어? 그 팀, 어딘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네. 대충 짐작이 갑니다만. 자, 여기까지만 야구 얘기하고, 올해 가장 눈에 띄는 선수, 누구를 보면은 좀, 이 선수 보는 맛이 있다. 원래 잘하는 선수들이야. 뭐, 이정우, 뭐, 이런 선수들이야. 또 뭐, 그 나름의 보는 맛이 있겠지만, 신인 중에서 보는 맛이 있다. 저는 신인급인데 이제 문동주 선수 그리고 김서현 선수를 들고 싶어요. 둘 다 한화네. 그리고 둘 다 이제 시속 150km, 시속 160km를 던질 수 있는 투수거든요. 야구에서 야구의 수준을 나타낼 때는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구를 두뇌의 스포츠라고 하지만 사실은 힘이 중요한 스포츠거든요. 투수가 공이 빨라지면은 타자는 더 빠른 스윙을 해야 그렇죠. 되고요. 더 빠른 스윙을 하면 빠른 타구가 나옵니다. 빠른 타구를 잡기 위해서는 더 좋은 수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빠른 구속이 빨라지는 게 단순히 투수의 기량뿐만이 아니라 리그 전체의 수준을 올리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지금 고등학교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이 선수들이 크면 점점 그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면은 한국 야구가 이번 WBC에서 실패를 했지만 다음에는 더 좋아진 야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간에 뭐 키움의 안우진 선수, 문동주 선수, 그다음에 김서현 선수 전부 다 155에서 160 사이를 막 던져버리니까 이 한번 던지고 전광판에 이 구속 나올 때마다 관중들이 전부 다 와 하고 놀라는 이 모습들 이게 이제 야구 혁명으로 가는 좀 길을 좀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옵니다. 축구 얘기 좀 해볼게요. 국내 축구 얘기 말고요. 해외 축구 얘기 먼저 하죠. 김민재 선수 나폴리 우승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나폴리가 33년 만에 세리에 A 우승을 차지했는데 지금 이번 우승 전 우승이 90년도에 마라도나 시절에 그래요? 우승을 하고 나서 첫 우승입니다. 그러면 지금 난리 났겠는데 나폴리는. 나폴리가 난리가 났는데 그 난리의 중심에 정말 이거는 애국심을 보탠 게 아니라 김민재 선수가 있습니다. 아니 수비수가 그런데 그렇게 영웅으로 대접받는 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예. 김민재 선수가 올 시즌에 33경기 중에 32경기를 출장을 해서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이제 수비력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이제 나폴리가 5경기를 이제 지금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여유롭게 우승을 차지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거든요. 5경기나 남았는데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건 김민재 선수 이적 얘기도 있고 뭐 등등등 하는데 아주 그 자본주의적인 호기심, 몸값은 얼마나 되고 이적을 하느냐, 이적을 한다면 어느 쪽으로 갈 것 같냐.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3월 달에 김민재 선수 한국 들어왔을 때 잠깐 인터뷰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김민재 선수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까지 내가 이적하는 팀을 맞춘 언론이 없다. 왜냐하면 중국 갈 때 베이징 공항 가는 거 아무도 사람들이 몰랐고요. 그다음에 터키 페네르바체 갈 때도 아무도 몰랐고 그다음에 나폴리 가는 것도 아무도 예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때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 현명한 선택을 했고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전에 내가 먼저 빠르게 판단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여러 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은 좀 예측 불허의 그런 좀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제 바이아웃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정 금액 이상을 다른 팀에서 이제 제시를 하면 이적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나폴리에서는 뭐 김민재 선수를 더 데리고 뭐 있고 싶겠지만 이제 뭐 프리미어 리그나 이런 팀들에서도 이제 김민재 선수를 이제 정말 다들 이제 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하여튼간에 소위 그 주식 얘기로는 떡상, 따상 이상이 될 것 같다. 자, 손흥민 선수 사실 뭐 좀 정상 컨디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두 자릿수 골 기록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이제 1골 1도움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지금 두 자릿수 골이 지금 분데스리가까지 포함하면은 10시즌 연속입니다. 대단하다 이건 진짜. 그러니까 분데스리가에서 3시즌 동안 두 자릿수 골 넣었고 그다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7시즌 동안 두 자릿수 골을 넣은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한두 시즌 정도는 반짝할 수 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꾸준함의 대명사잖아요.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103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정말 뭐 우리나라 선수여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안정적인 기량을 보여주는 뭐 최고의 폭발력을 보여주는 선수고 손흥민 선수의 골을 보면은 뭐 그냥 오른발로만 넣는 게 아니라 오른발, 왼발, 그다음에 뭐 머리 뭐 다 되는 선수거든요. 네.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 페널티 박스 앞에서 걸리면 왼발이어도 왼발로도 이제 득점을 탁월하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뭐 최고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토트넘 감독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거예요? 이게 흔히 말하는 최근에 거절도르라고요. 거절도르. 그러니까 뭐 발롱도르가 이제 세계 최고의 선수를 뽑는 이제 투표라면 거절도르라고 해서 이제 토트넘 감독을 대부분 뭐 거절하고 있다. 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좀 팀이 이 감독의 좀 입지가 좀 강하지 않은 팀이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독일의 레버쿠젠의 감독인 사비 알론소 감독이 이제 물망에 올라 있는데 알론소 감독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 내년에 나는 레버쿠젠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거절도로 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강인 선수 라리가에서 활약 대단합니다. 요새 뭐 드리블 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멋져요. 이강인 선수가 수비가 좀 약한 선수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수비도 좋아졌고 올 시즌에 지금 6골 4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한국인 최초로 이제 라리가에서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사실은 이제 뭐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는 세리에 A나 그다음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는 라리가에서는 활약을 했던 선수들이 많지 않은데 최근에 기량이 굉장히 이제 물이 올랐고 그러면서 지금 이강인 선수의 현지 에이전트가 지난달에 맨체스터 시티와 에스턴 빌라를 방문했다. 그래서 이것 하나 자체만으로도 지금 라리가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하는 거 아니냐 그런 추측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핫스타 반열에 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 축구 우리 해외 선수들은 굉장히 좀 나름의 자기 기량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복잡한 얘기지만 이 얘기는 그래도 축구 전문 기자 오셨으니까 대한 축협 다 사퇴했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 시즌 중에 이렇게 다 사퇴해버리면. 이제 사퇴를 하고 이제 새롭게 이사진들을 꾸려서 이제 25명의 이사진이 왔는데. 소위 그 사면 때문에 승부 조작했던 분들 100명 그냥 16강 간 김에 쓱 사면했다가 이게 역풍을 많이 맞은 거죠. 네, 이제 뭐 승부조작 선수 이제 뭐 48명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이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까지 해서 100명을 사면하려고 했다가 이제 그게 이제 역풍을 맞은 건데.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이사진을 구성을 했는데 사실은 문제는 그러니까 이 전에도 이사진들 중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이사진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이사회가 지난번 이제 사실은 이제 정몽규 회장이 주도했던 이사회가 의견을 이제 수렴하지 않고 정몽규 회장의 일방적인 이제 의견이 이제 개진이 됐기 때문에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결국은 그쪽도 민주주의가 중요하네요. 의견 수렴하시고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 궁금한 썰명에 듣고 싶은 얘기 많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스포츠 니어스 김현애 기자, 한국야구학회 최민규 이사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